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약선 요리를 담당하실 백금희 강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잠시만요. 시청하시면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질문이나 응원 메시지를 남기시면 좋은 컨텐츠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위염에 좋은 약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염은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나뉩니다. 위궤양은 위 점막이 헐어 궤양이 생기는 것이고 십이지장에 궤양이 생기는 것을 십이지장 궤양이라고 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의 원인은 대개 비슷합니다. 맵거나 짠 음식, 뜨거운 음식 등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식생활에 주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자극이 강한 식품, 술이나 커피, 담배 등 위를 자극할 수 있는 식품이나 위산의 분비를 촉진하는 육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위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 식사 횟수는 늘리고 일회의 식사량은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을 위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위염에 좋은 약선은 파래입니다. 파래는 위의 소화 운동을 높여줍니다. 파래는 해조류 중에서 단백질과 철분 함량이 많으며 위나 십이지장 같은 소화기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파래를 많이 먹으면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을 예방하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십이지장 점막에 기계적으로 자극해서 소화 운동을 높여주는 중요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위의 소화 운동이 안 좋은 사람이라면 파래를 자주 무쳐 먹거나 물파래로 초무침을 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분말기에 갈아서 밥 위에 뿌려 먹는 것도 좋습니다. 파래의 성질은 냉합니다. 사상 체질로 비추어 볼 때 오장육부가 따뜻하게 태어난, 즉 양체질, 다시 말해 소양인, 태양인에게 가장 적합한 식재료인 반면에 음체질에게는 잘 권해드리지 않는 음식입니다. 위염에 좋은 두 번째 약선은 감자즙입니다. 감자즙은 항궤양 작용이 있습니다. 궤양이 있을 때는 항궤양 작용이 있는 감자 전분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눈을 도려낸 생감자를 강판에 갈아 유리컵에 받아두게 되면 컵 밑에 앙금이 가라앉고 위로 불그스름한 물이 고이게 되는데 물은 버리고 앙금만 걷어서 한 번에 알약 한 알에 해당되는 양의 전분을 복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감자는 궤양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위염 증세를 완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때는 감자를 믹서나 강판에 갈아 즙을 내서 하루에 2회 공복에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자는 시간이 지나면 갈색으로 변하므로 한꺼번에 많은 분량을 만들기보다는 한 번에 마실 양만 만들어 바로 먹는 게 좋습니다. 감자즙을 만드는 순서는 첫 번째, 감자를 한 입 크기로 썰어 물을 조금 부어 믹서기에 걸쭉하게 갈아서 두 번째, 간 감자를 거즈에 받쳐 즙을 받아 하루에 2회 정도로 공복에 마시면 됩니다. 감자의 성질은 평합니다. 사상 체질에 비추어 볼 때 성질이 평함에 불구하고 소양인을 제외하고 모든 체질에 좋은 효과를 내는 식재료입니다. 또한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육류를 섭취할 시 항상 감자 요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알칼리성 식품과 산성 식품인 육류와 같이 섭취해야만이 중화시켜 건강한 삶을 가질 수 있으니 꼭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위염에 좋은 식재료는 연근경단입니다. 연근경단은 초기 위궤양에 좋습니다. 초기 위궤양을 동의보감에서는 조잡증이라 하여 배고픈 듯 하거나 아픈 듯 하고 가슴이 답답하여 편치 않고 트림이 나며 흉복부가 막히거나 부푼 듯 하면서 메스껍고 점차 상복부 통증이 나타날 때
연근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근에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피로회복제라 불리는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어 독성 물질을 중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몸이 허해지고 천식이나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에 걸리게 되며 위궤양을 초래합니다. 연근에는 이 성분이 풍부하므로 위궤양에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운동을 촉진시켜 소화불량에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먼저 연근을 잘 씻어 껍질째 갈아 넣은 다음 달걀 흰자, 조미료 등을 넣고 녹말가루를 섞어 잘 반죽을 해서 경단을 빚어 기름에 튀겨내면 됩니다. 꼭 경단이 아니더라도 연근 생것을 강판에 갈아 생즙을 내어 마셔도 좋고 후라이팬에 볶아 반찬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연근의 성질은 평하므로 사상 체질로 비추어 볼 때 모든 체질의 효능을 볼 수 있으므로 섭취에 어떤 규제도 없으므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위염에 좋은 약선은 감초 달인 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감초 달인 물은 위산을 떨어뜨립니다. 독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감초는 위궤양에도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감초만 달여 마셔도 위궤양 증세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초와 갑오징어뼈인 오적고를 같은 양씩 배합해서 가루 내어 복용해도 위궤양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복용하지 말고 한 번에 3-4g씩 하루에 서너 번 공복에 온수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감초는 항폐심 작용을 하면서 위산을 떨어뜨리고 위벽의 국소에 직접적인 항궤양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장 평활근에 대진정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감초가 위궤양에 좋습니다. 의 성질은 평하며 사상 체질로 비추어 볼 때 소음인에게 가장 권해드릴 수 있는 약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염에 좋은 약선으로 소개할 것은 초롱담입니다. 초롱담은 위를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위에 있을 때 초롱담 뿌리를 끓여서 차로 복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초롱담은 용의 쓸개처럼 생긴 풀인데 이것이 위를 튼튼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위가 약한 사람이라면 초롱담을 건이제, 지사제, 청열제처럼 생각하고 하루에 10g 정도씩 차로 끓여서 마시면 좋습니다. 초롱담의 성질은 차갑습니다. 사상 체질로 비추어 볼 때는 성질이 차가움에 불구하고 소음인에게 가장 잘 맞으며 또한 모든 체질에게도 어느 정도 효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장염에 좋은 약선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댓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